자, 요즘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복지는 이라는 글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는 복지가 무엇이 있나요? 굉장히 다양하죠, 복지. 뭐 숙박시설 관련도 있고 뭐 선물 세트도 있고 자기 개발 비용을 주는 것도 있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복지를 좋아하시고 어떤 복지를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유급휴가 돈 주고 놀러 가는 게 제일 좋죠. 역시 우리는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들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복지가 이런 숙박시설 복지가 좋았어요. 이게 휴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법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려면 비용이 한 20만 원 이상 들잖아요. 콘도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성수기냐 비수기냐 휴가철이냐에 따라서 비용도 또 달라지고. 근데 미리 신청을 해두면 이런 즉 법인 콘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한 10만 원 안으로, 10만 원 내외로 굉장히 제 기억에,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굉장히 저렴해서 한 8만 원 정도면 뭐 경주나 이런 콘도들도 이용을 할 수 있었어요. 뭐 여러 전국에 여러 콘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좀 휴가지에 가서 즐길 수 있고 쉬다 올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숙박시설 지원해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유급휴가, 유급휴가도 좋고, 그리고 여름 휴가비도 또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좋았어요. 뭐 많지는 않아도 여름 휴가비 몇십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 회사들은 이제 주 5일 근무도 길다. 그래서 주 4일 근무를 또 할 수 있는 곳들도 점점 생겨나더라고요. 은행 예전에 토요일 날 근무했던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자, 그래서 은행은 예전에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이 주 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주 4일제 근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존의 회사들이 아무리 주 5일 동안, 주 5일 중에서 가장 힘든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월요일은 뭐 월요병이라 힘들고, 화요일은 화요일이라서 힘들고, 뭐 목금은 이제 주말을 향해 달려가니까 기분이 좋은데, 5일 중 가장 중간에 있는 수요일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을 하고 좀 더 빨리 퇴근을 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라, 쉬어라 이렇게 해주는 가정의 날도 있었는데, 이제는 워라밸을 조금 더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주 4일 근무까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무 효율이 좀 올라간다거나 푹 쉬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주 4일제 근무를 환영하지만, 또 업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또 시험 중이어서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 회사들은 좀 도입을 아직까지는 망설이고 있지만, 주 4일제 근무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꼭 다 회사에 다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복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냐면 카카오 게임즈에 맥주 복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카카오 게임즈 이 내용을 보니까 4개월 주기로 맥주를 바꿔준대요. 그래서 뭐 스텔라, 에비스, 기네스, 하이네켄 맥주도 주종도 계속 바꿔주고, 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에 맞는 그런 맥주들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부러워요, 저거는. 부러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는 맥주 기계가 없죠. 뭐 많이 있어도 커피, 원두 커피나 아니면 커피 머신, 이렇게 자판기 커피처럼 내리는 머신 정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 받는 날인 힘든 날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은행 셔터가 내려가잖아요. 4시에 내려가면 뭐 3시에 요즘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 은행 셔터 내리고 나서 슈퍼에 가요. 맥주를 다 대여섯 개 사요. 제가 선물을 할 때 맥주를 대여섯 개 사가지고 맥주 캔을 하나씩 이제 지급을 해요. 이제 뭐 안주거리와 함께 뭐 문어 말린 거라든지 오징어라든지 땅콩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치킨을 시켜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잘 먹어야지 일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안주와 함께 이렇게 보급품 지급하듯이 지급을 해줘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캔 맥주를 따서 이렇게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맥주를 마시진 않지만 어쨌든 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는 뭐가 나가서 먹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조금 애매하고 뭐 굳이 회식까지 가고 싶진 않고, 그럴 때는 정말 오늘 맥주 마실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메신저 해요. 오늘 맥주 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맥주를 하나씩 쫙 돌린다든지, 그렇게 자체적인 맥주 복지를 시행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전문 마사지사가 상주하고 있고, 또 안마의자도 비치되어 있고, 또 헬스 시설도 있고,
또 뭐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 뭐 샤워 공간 이런 것들도 다 있고, 또 만화책을 1,500권 이렇게 책장에 쫙 꽂아놓고 볼 수 있게, 뭐 그것도 금방 보겠죠. 1,500권 정도면. 보드 게임도 가능한 그런 공간도 있고, 또 뭐 캠핑카 대여도 해주고, 어쨌든 복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부럽다, 신의 복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자, 저 하겐다즈에서 직원들 100만 원에 아이스크림 먹은 게 제일 맛있어. 그 봤어요. 저도 100만 원이 100원에 아이스크림 그 냉장고에. 저도 하겐다즈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딸기하고 초코 맛하고 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 다음 주 맥주 마시면서 방송 한번 해보시죠. 방송이 제대로 될까요? 자, 이렇게 뭐 맥주 복지를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자기 개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뭐 학원 수강비, 뭐 헬스비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그리고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 내 월급을 부탁해 내월부에서 복지 포인트 받으셔가지고 통신비 이런 거 결제한다고 하신 분도 계셨었거든요. 자, 그리고 명절 선물도 주고, 또 백화점 상품권으로 복지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은행이 유니폼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유니폼을 입었었고, 또그 피복비라고 해서 이제 옷사입으라고 상품권을 준 적이 있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사복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또 옷을 구입하는데 또 의외로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사복을 입는 거는 찬성이지만, 또 은행에 유니폼을 입으면 옷 신경 안 써도 되고 편해요. 그 계절마다 옷 주고, 뭐 일괄적인 옷을 입어서 뭐 개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의상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저는 오히려 유니폼이 좀 편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은행이 주는 피복비를 상품권으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받는 게 또 있죠. 뭐 건강검진. 회사 다니면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뭐 기념일 선물, 생일이거나 뭐 결혼 기념일이거나 여러 가지 기념일에 기념 선물을 주는 것도 있어요. 뭐 케이크를 주거나 뭐 상품권을 주거나. 그리고 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현금이겠죠. 명절 상여, 뭐 설 상여, 추석 상여. 설 상여 받으셨나요? 자, 이런 상여금, 그리고 뭐 식대 이런 것들도 주고, 또 휴가비나 이런 금전 지원들 이런 게 아무래도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성과급을 주죠. 이게 뭐 회사에 이제 1년에 6번 해서 나눠주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좀 삼성이나 이렇게 큰 회사들은 연말에 그냥 상여금을 한꺼번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삼성 다니는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월 월급은 쓰는 대로 쓰고 또 모으는 대로 모으는데, 이제 목돈을 좀 모으고 싶다 이러면 연말에 나오는 이 성과급 보너스를 그냥 한 번에 예금으로 넣는데, 얼마 정도 받냐면 1,000만 원 이상 받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꽂아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 역시 대기업이 좋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은행은 이렇게 목돈으로 주지 않고 나눠서 줘요. 회사마다 다 다른데 뭐 1년에 뭐 400%, 600%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설 추석 상여 포함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주는 것도 있고, 또 뭐 한 달에 뭐 2번 나눠서 주는 회사도 있고, 어쨌든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은행은 좀 나눠서 줬었어요. 자, 그래서 저번 내월부 때 주식 1,000만 원치 받으신 분 있죠. 그 회사, IT 회사. 그래서 주식 1,000만 원치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원이 안 되는 회사인 경우도 있지만, 또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뭐 심지어 무이자 대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주택 자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출을, 그리고 생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은행도 은행 상품,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뭐 이렇게 주택 여부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얼마 이상, 뭐 위치는 어디,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만 된다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세 자금을 회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또 주택도시기금이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주택도시기금, 여기 홈페이지에 여러분. 잘 들어올 일이 없으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정부 상품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뭐 내 집 마련 마법사라든지 주택 전세자금 마법사,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구입 셀프 채권, 뭐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대출 신청 자격이라든지, 뭐 등본상 세대주이십니까? 뭐 예.
뭐 세대 지원 무주택자십니까? 아니요. 이러면 안 되면 또 어디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 상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개인 상품 전체도 다 보실 수 있고, 주택 전세 자금 구입, 뭐 기타 주택 자금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세 상품들 누르시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라든지 한도라든지 요건, 소득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품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 하면 일반 은행 상품보다 정부 상품 우선 보시고요. 그 이유는 한도나 이율이 일반 은행 상품보다 훨씬 더 이율은 적고 한도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은행 상품이 훨씬 더 많이 주시면 이자가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적정선에서 내가 필요한 선에서 좀 낮은 이율로 쓰고 싶다 하시면 우선 정부 상품을 우선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 하시면 은행 상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은행 상품은 조금 더 이자가 많이 비싸요. 정부 상품보다. 그래서 정부 상품을 우선적으로 보실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은 좀 대출 상품과 관련해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여기 마이홈 사이트예요. 마이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이 필요하다, 뭐 집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누르시면 주택 도시기금 상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쫙 보여져요.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행복주택, 매입 임대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좀 주거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해서 저한테 어느 분이 댓글로 물어보셨는데, 공공분양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지금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토교통부와 협업한 영상에서 청년 월세 자금을 지원해 드린다는 내용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것도 잠시 후에 볼 건데, 어쨌든 지역마다 언제부터 이제 지원을 해줄 건지 공고가 뜨기 때문에 그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대주택 입주자 공고 모집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뭐 경기도, 광주,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집 중인 곳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쫙 떴어요, 전부 다. 모집 공고 일자라든지 당첨자 발표 일자라든지 이게 딱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곳도 있고 좀 상시 모집인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죠, 굉장히. 그래서 매입임대, 국민임대 어떤 종류인지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군데 들어가 볼까요? 부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뭐 몇 세대인지 몇 세대 중에 몇 세대를 모집하는지 그리고 뭐 단지 규모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고문 들어가서 보시면 또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홈에서 여러분들이 주택이나 자금 지원 그리고 주거와 관련된 복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설문을 해서 또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내용 주택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처음에 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정보를 찾아보시고 어떤 종류의 주택이 있는지 또 유튜브 정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매칭을 해나가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서울도 주거 포털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서울에 거주하시는 건 아니지만 서울 주거 포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네, 청년 월세 네, 지원 관련해가지고 어, 여기 있어요. 자,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규 신청 모집 일정 안에는 자, 올해 상반기에는 2021년 하반기 신청 관리 진행되어서 2022년 하반기에 또 신규 신청 모집을 한다고 추후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라는 이런 공지들도 올라와 있고요. 또 주거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 아까 마이홈과 조금 성격이 비슷한데 이런 이제 지 자체에서 하는 이런 주거 정책들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만 잘 활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은 어느 정도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잘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몰라서 우리가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사이트 마이홈만 기억해 두셔도 뭐 주거 포털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용을 하는 건 아니어도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시고 아 이런 게 있었어 알아두면 나중에 내가 필요하거나 주변에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소개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도 가서 확인을 하시면 바로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